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각각 3조 원과 12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와 유통업계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건축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낙동강의 4급수 지표종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질이 최악임이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까지도 파도가 높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달력상으로는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불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아직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31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 안동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면서 다시 초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에 나흘간 4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섬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폭우가 지나간 울릉군의 한 마을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도로에 흘러넘칩니다. 섬 일조 도로도 흙더미에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엔 산사태로 밀려온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과 차량도 진흙에 파묻혀 폭우 피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나길래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저기서 물이 막 밀려가 오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해일 보던 듯 했거든요. 저는 맨발로 나갔어요.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에 내린 비는 400mm. 1938년 기상 관측 이래 3일 누적 강수량으로 최고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가두봉 피암 터널은 붕괴되고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에 낙석과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으며 주택 침수로 주민 60여 명은 경로당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무원 250여 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서 인도 복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아직 폭풍해일주의보와 풍랑특보, 강풍특보가 발효돼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 190척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울릉군이 잠정 집계한 폭우 피해는 30억 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낙동강 일부 구간에서 오염된 물에서 사는 지표종 실지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4급수로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는 확대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고령군 산문진교 아래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낙동강 바닥의 흙을 건져내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물 지표종 중 생물 등급이 가장 낮은 실지렁이입니다. 실지렁이가 있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4급수 지표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식수원 낙동강이 4급수의 수질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금할 수 없는 겁니다. 낙동강에서 실지렁이가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 실지렁이가 저층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낙동강이 4대강 사업 이후로 생물학적 사막이라는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생긴 대형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면서 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특정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서식한다는 사실만으로 낙동강물을 4급수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협소한 지역에서 수질응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낙동강 전체가 수질이 나쁘다 이런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지정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식수원 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현안 사업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각각 3조 원과 12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구가 확보한 국비는 2조 9,90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8년 연속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 도학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정부 통합전산센터 건립이 1,0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63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비가 통과돼 교통망은 좀 더 촘촘해지게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1톤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비도 확보해 대구시의 전기차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 구조 조정 10%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신규 사업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12조 원대가 반영된 경상북도에는 광역교통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영천에서 충북 단양 도담까지 구간의 중앙선과 포항에서 울산까지 동해 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포항과 삼척까지 동해 중부선 철도,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에 800억 원에서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타이타늄 같은 R&D 신규 사업 예산도 통과돼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SOC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미래 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했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비 500억 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문재인 대세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당내 입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SNS에서 당권 불출마 선언 이후 사실상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해왔다고 밝혀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는 했지만 그렇다고 대선 출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대세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동도 걸고 야당의 생명은 결국 다양성과 역동성입니다. 그것을 죽이는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당의 경선 흥행 측면에서 특정인의 대세론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향한 주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수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별 학력 격차가 큰 대구에서는 수시 합격률에서도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수험생들의 수시 진학률은 2014학년도 64.4%에서 2015학년도 66.3%, 2016학년도 66.9%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비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학교별 수시 진학률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능보다 내신 등급이 유리한 학교는 수시 진학률이 80%, 학교에 따라 90%를 넘기도 합니다. 교과는 이제 딴 서류 같은 거 안 보고 성적만으로 보니까 이제 좀 단면적으로 평가하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종합은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학력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상당수 학교의 수시 진학률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에 비해 내신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 수능 위주인 정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내신 등급 따기가 정말 어려워서 수시로 가는 학생이 적어서 애들 고민이 많은데 수시는 그래도 한 1점대 내신을 받아야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거의 다 정시로 가는 편입니다. 학력 우수 학교의 내신 등급이 낮을수록 수시 진학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5등급 정도 되면은 뭐 잘 안 돼도 경대도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시에서는 5등급이면 계대도 좀 가기가 힘들어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중하위권 애들이 뭐 경쟁력이 전혀 없죠.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비중이 73.7%까지 확대되며 수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학력 격차만큼이나 수시 진학률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 그리고 유통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지역 표정을 이정희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차지한 경상북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 교육이 열렸습니다. 권익위 강사가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접대 문화, 청탁 문화를 없애자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듣는 공무원은 하위직이 대부분이고 교육이 필요할 듯한 간부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간행적으로 이래 해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업무하면서 사실 그런 게 가끔씩은 있거든요. 이상한 짓이. 받은 적도 없고 뭐 준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으니까요. 그 위직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위직들이잖아. 지역의 한 농협 매장 추석 선물 세트 코너. 고가의 물건보다는 2, 3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선물 세트가 줄을 이룹니다. 한우나 과일 같은 값비싼 선물은 예년에 비해 사전 예약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 심리 때문입니다. 5만 원 이하 상품 무게 중심을 두고 소비 심리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저렴하게.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서민들은 큰 관계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규제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시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도 지고 두고 사 먹어야지.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과태료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건축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에 시범주택을 짓고 있는데 도가 발표했던 3.3제곱미터에 600만 원이라던 계획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입니다. 전체 69개 택지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시범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에 수입산 나무 기둥을 세우고 호처마에 전통 기와를 얹었으며 내부는 현대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일자형 각대문을 세우고 담은 기와를 얹은 돌담에 조경수 67그루를 심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대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대지 150여 평에 26평짜리 이 한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1,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3억 5천이 소요가 되고 순수 건축비는 2억 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택지비를 더하면 방 2개짜리 이 조그마한 한옥 한 채를 갖는데 무려 5억 2천여만 원을 써야 합니다. 시범주택이라 외부 단장에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30평짜리 아파트 2채 값이 넘는 만큼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 초 순수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낮췄다며 경북 한옥 모델 선포식까지 열었지만 건축비는 시범주택에서조차 800여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는 목재입니다. 나무값이고 그 다음에 기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산을 썼을 때는 나무가 원체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 들고 캐나다 수입산 더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조례에 수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면서 한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싼 건축비는 여전히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는 지난 2009년에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양북면에 에너지 박물관 건립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에너지 박물관을 포기하고 사업비 2천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지난 2009년 방패장을 유치한 대가로 2천억 원을 지원해 양북면에 에너지 박물관을 건립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경주시는 결국 7년 만에 대체 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와 복합스포츠단지, 만파식적 역사숲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가장 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했고 지역민들에게 설명하는 순서를 밟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도 없이 경주시가 계획을 갑자기 바꾸자 에너지 박물관을 기대했던 양북면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구나 새로운 대체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는 미래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돼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인데 경주시가 이곳에 방패장 보상금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 원자력 연구 단지로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주민의 희생의 대가로 나온 보상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파식적 역사숲 조성 사업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복합스포츠단지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경주시의회도 방패장 지원금의 용도 변경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 속에 에너지 박물관 사업이 7년째 표류하면서 아까운 2천억 원의 지원금이 한수원 금고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오늘 낮 12시 반부터 서울 국방부 앞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엽니다. 이들은 오락가락한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정책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퇴진과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넥센과의 맞대결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넥센과의 시즌 14차전에서 삼성은 1회 말에 먼저 2점을 선취하며 앞서갔지만 3회에서 6점, 4회 7점을 내주며 결국 6대15로 크게 졌습니다. 16년 연속 100안타에 도전하는 박한희와 통산 2000안타, 한일 통산 600홈런에 도전하는 이승엽은 모두 범타로 물러나며 기록 달성에도 실패했습니다. 삼성은 오늘부터 홈에서 기아와 맞대결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저녁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오늘부터 대구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직항 정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와 도쿄 나리타 노선을 매일 주 14편 운항하고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이 대구와 후쿠오카 노선을 매일 주 36편 운항합니다.
또 대구 괌 노선 운항은 주 8편이었던 것이 주 14편으로 확대됩니다. 도쿄 나리타와 오사카 공항을 동시에 취항하는 국내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에 이어서 대구가 4번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남성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자 달래다가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아내가 집에 온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딸은 한 달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 남성이 딸의 이상 증세를 알았지만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유모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지만 택배기사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자로 선택한 데다 피해자가 10개월 된 자녀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력상으로는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불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아직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풍 해일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점차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김천의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문경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이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